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4년 새내기 직장인이 된 20대 A씨. 처음 받는 월급에 기쁘기도 하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다 보면 통장을 스쳐 지나갈 것만 같아 차곡차곡 월급을 모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그때 A씨의 눈에 확 들어온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 들어는 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잘 모르는 A씨 같은 분들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의 A to G를 담았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어떻게 세금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연금저축이란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은퇴한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입니다. 5년 이상 돈을 납입하면 은퇴 시점인 55세부터 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연금이 들어간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3층 연금제도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국민연금이 1층, 회사가 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이 2층,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스스로 적립하는 개인연금이 바로 3층입니다. 그중 연금저축은 개인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 속합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하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IRP가 있습니다. IRP도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해지 및 일부 인출이 어려워서 55세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사회초년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저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초년생 때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의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는 가장 흔하게 내는 세금입니다.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이죠. 이는 과세표준 곱하기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표준 금액으로 간단히 말하면 나의 소득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인데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소득세율도 높아집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나의 과세 표준을 줄여줘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저축한 금액에 비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낮춰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에 비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6.5%를, 초과일 경우 13.2%를 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납부 시의 세액공제 외에도 크게 세 가지의 혜택이 더 있습니다.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3에서 5%가량의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우리는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펀드나 ETF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증권사의 일반 계좌에서 이런 자산을 투자하면 손실에 상관없이 내가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는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이연은 세금 부과를 미뤄준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지금 납입하는 연금저축 금액에 대한 세금과 연금저축을 통해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낼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내는 게 무엇이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세금이 부과될 금액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수익이 난 해에 바로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지 않은 순이익 전체를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이렇게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연금저축을 장려하는 것일까요? 주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민들이 노후의 소득 부족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가 앞장서서 이들의 부양을 책임지게 된다면 엄청난 노년 부양비가 발생해 나라 살림의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좀 덜 걷더라도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들도록 하면 미래의 조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은행 및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가는 연금저축을 장려함으로써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신탁입니다. 그러나 1%를 밑도는 낮은 수익률 때문에 국민의 노후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장을 제공해주는 보험은 아닙니다. 이런 보장 기능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조성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며 만기가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이라 불립니다. 신탁, 펀드와 달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원금 보장이 가능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보험금을 납부할 때마다 보험사가 연금저축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인 사업비를 3% 넘게 떼어갑니다. 이에 비해 수익률은 연금저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돈을 넣어두고 그냥 두는 신탁 및 보험과 달리 연금저축 펀드는 넣어둔 돈으로 증권사가 운영하는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상품은 크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TF가 있습니다. 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금융시장의 환경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의 세 가지 종류를 비교 정리한 표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연금저축 펀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권사를 선택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증권사별로 ETF 같은 상품의 거래 수수료가 약간씩 다르니 비교해보고 현 시점에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거나 미미한 수수료 차이가 크게 상관없다면 기존에 사용 중인 증권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각 증권사마다 다양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제공하니 이벤트 혜택이 좋은 곳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거래 계좌를 미래에셋에서 만들어서 앱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 개설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과 증권사 앱,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앱의 경우 거래계좌 선택 페이지에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개인연금 계좌가 연금저축 계좌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주식거래용 계좌나 CMA 같은 다른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도 한꺼번에 만들고 싶으면 한 번에 여러 계좌 개설하기 중 원하는 펀드를 선택하면 되고 연금저축 계좌만 필요하다면 한 가지 계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에는 화면에 안내하는 대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중간에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는 입금 가능한 최대 금액일 뿐 꼭 채워야 하는 돈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원하는 만큼 입력하면 됩니다. 또 나중에 간단하게 한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소액이라도 바로 납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좌 가입일이 바로 최초 입금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용 수익을 기대하려면 투자를 해야겠죠? 주식형, 채권형, ETF 등 원하는 자산군에 본인만의 투자 계획을 세워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서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납입할 수는 있지만 초과된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니 해가 바뀔 때마다 잘 확인하면 좋겠죠? 두 번째로 조기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해서 만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할 수령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세제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머니 확보나 차량 구입, 주택 구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면 연금저축은 적합한 상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중도해지와 일부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령하게 된 금액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 같은 내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넣는 돈은 55세까지 묶어놓아도 괜찮은 돈이어야 합니다. 55세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목돈을 모아야 한다면 ISA 같은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는 연금저축 같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만기가 최소 3년으로 짧고 투자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테크를 막 시작하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IRP나 ISA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